잘키우자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19년 11월 2일 토요일입니다. 제가 요즘 계속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주된 내용은 제대로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아이들 공부를 도와줘라, 이런 식으로 계속 영상을 올리고 또 시청을 하시고, 또 주변에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정과는 다른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많이들 걱정이 되시고 불안하시고 이래서 또 제 이야기에 적극 공감을 하시고 실행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걱정이 돼서 이렇게 댓글로 상황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그 공통된 내용이 댓글에 우려되는 내용이 몇 가지 안 되고 거의 다 비슷비슷한 상황에 이야기를 이렇게 호소를 하시더라.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하신 글을 인용을 해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좀 더 현실감이 있고 설명드리기가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그동안 제일 문제가 됐다고 제가 생각되고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의 댓글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댓글 쓰시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일일이 기억, 니은, 디귿 활자를 쳐가지고 표현하시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의사소통만 되면 되는데요. 그래도 있는 성의를 다 하셔가지고 상황을 설명을 하고 또 질문을 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의 성의 너무 감동스럽거든요. 그래서 이 댓글이 또 공개 댓글로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이 글을 올려주신 분의 뜻은 충분히 받들어 가지고 또 양해도 구하고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공통된 질문이다. 이래서 그분의 글을 이렇게 올려놓고 하나 둘 설명을 드리는 그런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글의 댓글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고 전혀 위축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언제든지 어떤 의견이든지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제가 참고로 해서 영상 제작하는데 이렇게 플러스해서 또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많으신 분들이 메일을 통해서 자신의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답변을 바라시고 요청하시고 도와달라고 하시는데요. 꼭 그런 경우에는 제가 메일을 이렇게 활자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제 의견을 전달하기는 매우 어렵거든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오타도 많이 나고요. 그래서 꼭 그런 질문을 하실 때에는 가급적이면은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전화로 드려서 설명을 드리는 게 저를 도와주시는 거고, 그것이 또 오히려 더 훨씬 효과적이다 하는 말씀을 이번 영상을 통해서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꼭 현재 계시는 지역, 학년, 그리고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은 전화번호를 보내주세요 하고 또 답변을 드리고, 이렇게 그러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메일에 섞여가지고 답변이 늦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 점 참고로 하시고 질의를 해주시면 기꺼이 응답을 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시청자분이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 거의 모든 부모님의 공통사항이다. 이래서 저는 이거 상당히 질문을 잘 하셨다. 한꺼번에 모아서 그래서 그분의 글을 옮겨 놓고 일일이 하나둘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글을 올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선생님, 초등학교 6학년 엄마입니다. 아이는 수학감이 없는 편이지만 성실히 노력하는 스타일입니다. 현행 위주로 수학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이 친구들은 중학교 대비를 해서 선행을 엄청 시키고 거의 모든 아이들이 수학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현재 6학년 현행 진도에 충실하고 있으며 중학교 1학년 1학기 기본 문제집을 예습 차원으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6학년에 왔을 때는요, 1학년서부터 6학년까지의 수학 모든 과정을 숙달이 될 때까지 연습을 시키라 그랬죠. 그래야 중학교 1학년부터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다 됐다 그러면은 1학년 1학기 기본 문제집으로 예습 차원으로 같이 진행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 예습을 하기 전에 2019년 11월 2일 현재 6학년 초등학교 6학년까지 연산으로 계속 연습을 시키고 또 여기 6학년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게 있다 그랬죠. 6학년 과정 중에 집합, 그 집합 이전에 그 통계는 고등학교 가서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통계 부분은 초등학교 과정에서 심화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수학이든 영어든 국어든 뭐 탐구든 그 도표가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그 도표를 6학년 때 초등학교 때 많이 심화까지 해두면은 그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되고 바르고 빠르게 그 도표를 해석할 수 있다 그랬죠. 시간이 많을 6년 과정에서 이것은 심화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전에 영상에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률도 이거는 거의 어떻게 보면 경시 문제이기도 하고 꼭 20곡의 퀴즈 같기도 하고 이것은 국어 실력도 있어야 되고요. 6학년이 풀 수 있는 확률 문제나 고등학생이 푸는 확률 문제나 거의 아이가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은 거의 비슷하니까 여기서도 그 퀴즈 개념으로 아이에게 조금 심화적인 거 해줘도 된다 그랬죠. 자, 그렇게 놓고 또 연산으로 많이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 다음에 필기를 연필로 계산 과정 빠짐없이 하는 습관을 충분히 들인 다음에 중학교 1학년을 가도 됩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 받은 이게 특목고를 가기 위한 목표가 아니라면은 중학교 성적은 대학 갈 때 단 0.1점도 플러스가 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중학교 때는 수학을 반전시킬 수 있는 체계적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그 공부하는 방법은 먼저 영상에서 상세히 설명을 하고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가서 또 1학년 때 시험도 안 보잖아요. 늦었다고 생각하면 자, 중학교 1학년까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과정의 수학을 충분히 복습을 하고 연습을 할 수 있다. 이 점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지역이
수학을 많이 공부를 많이 시키는 지역이고 근처 중학교가 시험이 어렵기로 소문이 나서 거의 모든 아이들이 선행을 나가고 있고 현행을 우선시하는 우리 아이 진도에 맞는 학원은 거의 없네요. 이거 제가 상담을 통해서 쭉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지역적으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도 제가 중학교 시험 결과는 특목고가 아니라면은 대학교 갈 때 단 0.1점도 안 주니까 거기에 학교 시험에 맞춰서 물론 시험을 잘 보면 좋죠. 머리가 좋고 수학적 계중에는 재능이 뛰어난 애들은 어려운 문제도 잘 풀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아이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가고 수능을 잘 치르는 그런 목표라면은 거기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 일단 모든 것을 다 갖춰놓고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도 여유가 있으면 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길에 나가면 제일 많은 게 수학학원이죠. 그럼 뭐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도 되거든요.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아이가 수학이 제대로 진도를 맞춰서 제대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수학학원은 빨리빨리 없어져서 거의 눈에 안 띄는 게 정상이죠. 제가 수학학원을 나무라거나 흉보는 건 아니에요. 상황을 설명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주대 있게 중심을 잡고 아이 공부를 시켜준다고 해도 주위 엄마들은 일반 유형 문제집 플러스 심화라고 최상위 수학 문제집을 시키고 중학교 시험에 대비하려면 심화 문제가 3, 4개 정도 출제되는데 지금부터 선행을 많은 양의 심화 수준까지 시키지 않으면 아무리 충실을 한다고 해도 내신 수학 80점이 넘기기 어렵다. 맞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우리가 심화 문제 3, 4개를 맞추려고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거를 100%는 못해도 99.9% 이건요. 어떤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하면 어떤 자동차 엔진을 분해하는데 어떤 도구가 필요하다 이러면은 100개의 도구가 필요하면은 그 100개의 도구를 다 갖추는 게 중요한 거죠. 10개 정도 가지고 그 엔진을 풀어 헤치다 보면 나중에 조립하기가 힘듭니다. 다 망가져가지고 나사가 틀어져서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일단 갖출 것을 다 갖추고 나서 심화 문제를 해도 절대로 안 늦는다. 그래서 그 갖추는 시기가 늦어져서 아이가 중학교에 가서 심화 문제를 틀리더라도 개의치 말고 그 기본적인 걸 갖추는데 전념을 해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야 고등학교 가서도 정상적인 수학이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0점 넘기가 어렵고 50점밖에 나올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주위에서 이렇게 하는 얘기인데요. 실질적으로 일반고 기준으로요. 아이들이 수학에 정석을 하고 고등학교 과정을 그것도 실력으로 하고 다 해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 상당수는 고등학교 와서 1학기 중간고사에 50점밖에 안 나오는 게 제가 수시로 보고 있거든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이 50점밖에 안 나올 수 있다는 데 대해서 고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이렇게 나오더라도 고등학교에서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중학교 수학은 고등학교 수학에 대해서 범위가 매우 좁고 어렵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만 잘 신경을 써 주신다면 100점 맞는 건 크게 어렵지 않다. 중학교 문제 어떤 학교의 문제든지 거의 95점 이상 맞는데 어렵지 않다. 이거는요. 중학교 초등학교 과정 이걸 기본적인 걸 충분히 해 가지고 갔을 경우를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구름 잡는
중학교 가서 100점을 맞겠다고 지금 아이의 현재 있는 상황을 무시하고 중학교 과정을 갔을 때는요, 수학은 지나오는 걸음마다 필요 없는 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이것을 다 갖추었을 때 계속 꽃피우는 공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또 그리고 고2 때 수학이 급격히 어려워져서 수학 선행을 빨리빨리 빼놓아야 고등학교 가기 전에 고등학교 수학을 여러 번 돌리고 가야 고2를 대비할 수 있다. 참 멀리까지도 걱정을 하는데요. 이 말 맞습니다. 고2 때부터 급격히 수학이 어려워진다는 거는요. 초등학교 수학, 중학교 수학, 그래서 그것을 모두 합쳐진 수학적 이론과 연산의 규칙과 스피드와 정확도가 고1까지 완벽하게 안 되면은요, 고2부터 수학이 급격히 당연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건 이해가 안 가더라도, 믿으세요. 고2 때 수학이 급격히 어려워진다는 거냐, 수학 문제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수학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숙달이 안 되고 빠져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자, 고2 때부터 배우는 수학은요, 고등학교 1학년 공통 수학, 즉 초등학교, 중학교의 모든 수학을 모아놓은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고2 때 수학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뭐 지수로구 그거 뭐 어려운가요? 문제를 풀 때 틀려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미적분 뭐 그게 어렵나요? 절대로 어렵지 않거든요. 문제 풀 때 틀려서 그거 왜 틀려? 그걸 풀 수 있을 만큼의 그 이론, 그 전의 이론,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있는 연산이라든가 수학적 그 규칙, 약속 이런 거를 무시했기 때문에 기억에서 잘 떠오르지 않고 버벅거리고 하다 보니까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는 지금 6학년 쌤 문제집을 풀고 있는데요. 6-2는 쌤 문제집으로 다지고 겨울방학부터 중학교 쌤 문제집을 가지고 예습하고 입학하려고 하는데요. 비싼 학원에 심화 문제를 양을 많이 풀어야 되는데 양치기를 하겠다는 거죠. 아이가 일단은 잘 안 된 상태에서 그 어려운 문제를 많이 푼다고 쉬운 문제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촉박한 중학교 내신 시험에 대비했다고 하는데 비싼 학원에서 심화 문제를 많이 풀어야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이게 시기적으로 내 아이의 상황과 맞느냐를 잘 봐야죠. 아이가 첫째 아이라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몰라 자문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 그 내용은 다 걱정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중학 수학이 잘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고등학교 수학은 어느 정도로 예습으로 가면 고등학교 수학 대비가 될까요? 한번 지금 초등학교라면은요, 중학 수학이 잘 되어 있다는 그 전제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을 해야 되고 또 하는 과정에서 엄마가 뛰어들어서 확인하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매일 학원 갔냐 왔냐 숙제했냐 이거 가지고는요 어디가 구멍 난지는 몰라요. 그래서 어머니가 직접 한번 뛰어들어서 아이를 점검을 해보라. 그래서 잘 된다면은 그 고등학교 수학을 해도 되는데요. 그 정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또 해야 되는지 이건 개인 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수학에 대해서요. 수학적 재능이 뛰어난 애들은 물론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인 그 보통 아이들이라면은 차근차근히 다져서 올라가는 게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밟아 올라간 애들이 토끼뛰기로 해서 대충대충 수학적 재능이 뛰어난 애들이 가는 것보다 결론적으로 수능에 가서는 더 확실하게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 점은 제가 장담을 할 수 있거든요.
요즘은 학종 때문에 고등학교 가서에서 공부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 이 얘기도 맞는 말이죠. 요즘은 학종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공부만 상당히 많은 시간을 공부하는데 투자를 못하는 게 학교 과정의 요즘의 현실이에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것을 선행을 해가지고 미리미리 간다? 그거는요, 잘못하면은 더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할 수 있으면은 엄마표로 진행을 해달라 확인할 수 있고, 또 일반적으로 진도 나가는 건 최소한 또 2배 이상은 빨리 나갈 수 있고, 또 그리고 바로바로 피드백이 되기 때문에 아이한테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요, 가급적이면은 선행을 하시는 건 좋은데 충분히 다지고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지금까지 우리 시청자님의 질의에 대해서 짧게나마 멘트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 질의해 주신, 이렇게 종합적으로 질의를 해주신 우리 구독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요. 자,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중학교 1학년까지는 시험도 잘 안 본다. 그게 성적에 들어가지 않는다. 우리는 그런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늦었다고 생각하면 그 시간까지 아이가 충분히 수학을 잘할 수 있도록 다져달라. 그리고 중학교 과정 그렇게 어렵지 않다. 다시는데요. 쉬운 만큼 그만큼 또 내공도 필요해요. 우리가 수학 문제를 푸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간이란 개념을 무시하고 설명을 하면 안 됩니다. 심화를 하든 쉬운 문제를 풀든 우리가 정해진 시간 내에 시험이라는 것은 정해진 문제를 풀잖아요. 그때 우리가 그 연산의 속도 그리고 여태까지 배웠던 모든 수학의 이론과 약속, 규칙 등을 문제를 봤을 때 바로바로 정확히 떠올라서 덧셈 뺄셈만 잘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 그게 수학인데 그 규칙을 무시하고 넘어가지 마라. 중요한 거는 그 규칙을 떠올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빼먹고 잘못 적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를 틀리는 거죠. 우리가 그 아이들이 그런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못 푸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자기 나이에 맞게 자기 학년에 맞게 그 수준에서 여러 과목 할 수 있는 수학만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과목을 종합적으로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 중에 수학이 문제가 되는 거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많기 때문에 단 한 문제를 풀더라도 지나온 과정, 수학은 추억의 학문이라 그랬잖아요. 배울 때는 그 모든 것이 동원이 되는데 여기서 버벅거리고 빠진 게 있고 끄집어내는데 시간이 걸리고 이러고 잘못 적용을 해서 틀린다고 제가 누차 강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아이를 꼼꼼하게 차분하게 계획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은요. 어려운 문제로 그렇게 할 때는 다룰 수 있는 문제 수는 적지만은 가급적 쉬운 문제로 여러 번을 다룰 때 그런 기억에서 잊어버렸던 것을 자꾸 기억에 머릿속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떠올려서 그리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능력을 키워달라. 중학교까지는요.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 배워도 절대로 늦지 않는다. 심화 과정을 하고 싶어도 중학교 과정에서 좀 하는데 거기 애가 문제를 못 푼다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이런 문제도 있구나. 이럴 땐 이렇게 풀었구나. 할 때 그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내가 왜 이렇게 코칭을 받아야만 이 문제를 풀 수 있었을까 하는 데에는요. 수학적 재능이 요구되는 직관 수학이라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은 아이가 수학적
여태까지 그 규칙을 배워왔던 것 중에 생각이 잘 안 떠올랐던 부분이 있었으면 빨리빨리 고쳐 나가는 게 수학을 잘하는 비결입니다. 자, 오늘 그 시청자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질문해주신 우리 시청자님께 거듭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